여러분, 라나입니다. 어제 이어서 그 얘기를 연결해서 할 건데, 이란 제가 처음에 공습했을 때 제가 뭐라고 소식을 내냐면 죽은 카메네이가 같은 남자인데 그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 제가 일부러 그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좋아하고 이제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 부패된 딥스의 아주 전형적인 그 행태죠. 그렇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제 방송에서 한 얘기인데, 이 아들인 모츠타파 뭐 이 아들도 또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해서 그게 이제 백악관에서 그 기자들 사이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그 얘기를 듣고 트통이 막 웃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그게 동성 그거는 그게 그야말로 이 돌에 에, 이 돌로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들의 그 종교적인 그 프랙티스로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런데 이제 뭐 지들 거기 뭐 그 군대한테 아주 뭐 그 뭐 당하겠죠. 그런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러나 이제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예 자기가 사는 그 지역으로 그 커맨더들이나 그런 애들을 계속 불러들였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부패한 그 신정 정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트통이 그 아들 얘기 듣고 막 웃었다는 얘기가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이란 내 여러 군사 시설이나 핵무기 관련 시설이 있는 지역까지 이제 완전히 그 공습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 망가뜨려 놨죠. 그런데 거기는 사망자가 거의 없고 전체 작전을 통틀어서도 사망자가 극히 일부였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 아니냐. 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사이에 이란군과 미국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어제 제가 하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면 그 죽은 하메네이가 이제 여러 불법 행위에 연루되어 있었고, 인신 땡땡이나 뭐 제가 그 아이들 문제 얘기했고, 그 군인들과의 관계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덜트가 이제 오물인데, 오물. 그에 대한 여러 오물들을 그 내용을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든가 MI6 영국의 정보기관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CIA 같은 정보기관들이 그에 대한 약점을 엄청나게 확보하고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군대가 혹시라도 자기 자신을 제거하러 올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항상 느끼고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실제로 구테타 가능성도 항상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가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수프림 리더, 뭐 지가 뭐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리더라 그래 놓고서는 그 가진 그 추잡한 일은 다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건 뭐 내로남불도 유분수죠. 그러니까 그 같이 있는 그 군인들한테서도 자기가 혹시라도 신변이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얘기는 했고, 그런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군과 러시아 그리고 푸틴의 강력한 작전이 함께 연결돼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란 내부 상황과 관련해서 그러한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암살 시도 현장 안에서도 암살 시도가 이제 계속 여러 번이 있었고, 동시에 정부 내부와 군 내부의 다양한 장소에서도 보이지 않는 움직임들이 있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몇 가지 조치들이 있었고, 군사 프로토콜 절차라는 뜻이죠. 그래서
군사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일이 있었는데 특히 대통령 행정명령과 연결된 체포가 가능했던 상황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트통은 240개가 넘는 비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비밀 행정명령 Executive Order라 그래요. 그것이 240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 내부 인사만 인사인 디렉터 그 군 내부 인사만 그것을 언급하고 다양한 비밀 작전과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쪽에 혹시 우파 중에 미국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데릭 존슨이라고 있어요. 저도 그 사람 거 옛날에 요즘은 안 듣습니다만 이제 태통이 나가 있을 동안에 그런 밀리터리에 관해서 그 사람 밀리터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컨트리 싱어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데릭이 가끔 그 자기 그런 이런 밀리터리 관련으로 그런 정보를 좀 설명해주고 그랬는데 그 사람도 이제 지금 이러한 제가 지금 말하는 유사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는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들 그 궁금하시면 그 사람 거 들어도 좋은데 뭐 인텔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이제 트통이 군사작전 안에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걸 얘기했고 45대 46대 47 때 대통령이죠. 그래서 그 자기 그 모자 보면요 빨간 모자에 45하고 이렇게 하이픈으로 이렇게 줄 쭉 긋고 47 이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46은 아닌데 왜 저렇게 썼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랬죠. 나가 있을 동안에 군사 정부였다 그랬어요. 바이든 때는 미국이 군사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총사령관은 트통이었다. 그래서 45, 46, 47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중 스파이라든가 이제 더블 에이전트라는 말을 쓰고 삼중 스파이는 트리플 에이전트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한 같은 존재들이 다 있으면서 이런 자들에 의해서 인포메이션을 옮기고 서로 대화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크리스토퍼 레이 같은 태통 때 일기 때 임명됐던 FBI 국장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트통한테 아주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도대체 왜 저 사람을 FBI 국장으로 도대체 임명한 거야 하고 우리한테 의문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었죠.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이었던 빌 바라고 있어요. 윌리엄 바인데 윌리엄을 빌이라 그래요. 약칭으로. 그래서 그도 법무부 수장으로 임명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임명했던 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지금 와서 여기서 하는 말은 다 군사작전의 일부 계획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또 앱스 땡땡 사건 그리고 오바마나 조 바이든 행정부와 관련된 여러 사건으로 다시 이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이 아직은 다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는 계속 차근차근 드러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서 우리들이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특정 위치에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배치할 때에 이것이 완전히 트통의 의견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흰모자가 항상 그 뒤에 있고 그들도 트통이 100% 그의 의견으로 그의 주장만으로 모든 그러한 작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장이긴 하나 그래서 그 뒤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200명의 장군이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들의 다 서로의 그 의견 취합으로 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스톰 작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 인물들은 그 지금 살아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턴코트가 된 거예요. 턴코트는 무슨 뜻이냐면 그 전향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향을 했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향을 하면 뭐를 해야 되냐면 아직은
목숨은 부지하고 있대. 힘모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인물들은 역할을 강제로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존 브래넌 같은 CIA 국장 바이든 때 그 사람 같은 사람도 예를 들면 자기 마음대로 다른 나라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뭐 받아주는 나라가 없고 또 오땡땅 대통령이나 클린턴 같은 자들도 어디 지구상에 숨을 데가 없어요. 받아줄 나라도 없고. 그래서 모두가 어떤 역할을 지금 수행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들이 그 자기의 목숨을 일단은 뭐 당장 죽으면 뭐 지만 사람이 가장 목숨을 구하기 위해선 별일을 다 하니까 그들이 현재로서는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게 맞죠. 그들은 지금 아무 힘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가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그 얘기까지 미리 뭐 예상해서 얘기하는 건 좀 웃기긴 한데, 이제 이렇게 하면 또 뭐라 그러냐면, 아니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지금 나와서 뭐 X에 글도 올리고 뭐 막 트통을 비난하고 뭐 어떡하고 뭐 아직도 뭐 멀쩡히 자기의 어떤 힘과 권력과 능력과 인플루언스가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지 의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이들은 이미 뭐 자기네들의 전세는 기울어졌어요. 이미. 그래서 흰모자가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런 얘기가 이제 맞는다면, 제 말이 맞는다면 굉장히 좋은 뉴스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 전세는 저 딥스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그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들이라는 건 이제 뭐 땡땡 뭐 지금 가짜 역할 하는 그 뭐 힐러리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이제 처벌을 받게 되고, 그 일부는 이미 오리지널들은 다 이제 저서장 간 애들이 이미 많죠. 그리고 2019년에 진짜 바이든이 저서장으로 갔다고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2019년이네요. 근데 이 숫자 이런 걸 다 이제 머릿속에 이제 어떻게 대충 넣고 있는데, 어떤 때는 저도 그 2019년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또 누가 또 저세상으로 가냐면 잔 맥케인이라고 그 상원의원이 있어요. 그도 저세상으로 갔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이게 도대체 뭐 어떡하라면, 이게 정말 너무 정신이 없다, 뭐 이해가 안 된다, 혼동스럽다 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뭐 혼동스러운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는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제가 제 방송에 100% 100% 옳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이렇게 전해드렸을 때에 거의 제가 드리는 정보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다 그래도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AI 관련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작년에 있었던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어떤 합의를 해서 특정 지역을 미국이 공격하도록 허용했다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작년에 그 핵시설 파괴한다 그럴 때. 그래서 그때는 뭐 그냥 가서 B2바머로 들이 때리고 그냥 뭐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번에 왜 그걸 이번에 밤 공습을 왜 했냐면, 2주 정도만 있으면, 만약에 공습을 안 했다 하신 데는 한 2weeks 정도가 있으면 그들이 90%까지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급박해서 이번에 그거를 보고 아예 그걸 불능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약 2주 전부터 아까 어제 얘기한 거예요. 해당 지역의 군 기지들을 비워두었고, 그 이후 이란이 그 비어있는 기지들을 공격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인근 국가의 미군 기지를 이란이 많이 또 폭격을 했는데,
별로 크게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참 말이 지금 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전달해 드립니다. I'm a messenger.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의도적으로 어떤 정보가 대중에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전개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된다. 이 스피드가 전개되는 스피드가 또 대단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특통이 이런 모든 일을 올해 11월에 중간선거 있기 전에 이렇게 해서 확실히 이걸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져서 그 중간선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속도를 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에 따르면 이란은 중동 여러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에 이란이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등지에 있는 미국을 타격했다는 보도는 들으셨을 테고, 최소 5곳 이상의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군인 사망자가 별로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일부는 좀 몇 사람의 어떤 그 캐주얼티 사망자는 있었지만, 그 예를 들면 뭐 50명, 100명 이런 대규모 단위로 사람단이 죽었다는 보고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그러면 여기서 미국 군대는 제가 늘 얘기했죠. 미국 군인은 30년 정도 앞선 그 테크놀로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첨단 무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특통이 방송에 나와서 그래요. 우리와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없고, 우리는 어떤 나라의 무기도 다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어저께인가요? 그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기가 뭐하고 또 이 컴바인이 돼 있냐면은 매우 강력한 컴퓨터 시스템과 컴바인 돼 있고 AI 시스템과 컴바인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는 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극도로 발전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수준의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EMP, 전자기 펄스라든가 일렉트로그래비틱스, 전자 중력 같은 기술과 연결된 시스템인데, 제가 이 얘기는 뭐 과거 방송에서 일렉트로그래비틱스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은 미군 기지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기서 지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아이언돔 같은 시스템처럼 특정 지역을 전체를 방어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 미군 기지는 각 나라에 퍼져서 여기저기 조금씩 있잖아요. 그런 작은 규모의 미군 기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란이 드론을 사용해서 이런 방어를 뚫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미군은 이미 드론이나 다양한 공격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레이저라든가 플라즈마 에너지, EMP, 기타 여러 첨단 방어 시스템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해서 거의 어떤 현재로서는 무적의 그러한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공격이 가능했다는 점은 우리가 이런 단순히 보이는 것 이상으로 좀 이상하다 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련 작전 전체가 특통이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리니얼, 어떤 그런 1차원적인, 2차원적인, 3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입체적이고 5차원적, 6차원적의 그러한 무기와 AI와 여러 가지 그 인력과 그거를 수행하는 그 군인들의 그 엑셀런시, 우수함과 이런 것이 다 컴바인 돼서 미군의 어떤 그 우수성과 엄청난 능력을 여러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통이 지금 이런 작전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잘 이제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 프로메티안 액션이라는 할머니 두 분이 하는 방송이 있어요. 그 바바라하고 또 한 그 할머니, 또 똑똑하게 생긴 할머니 있는데, 그 수잔인 것 같아.
수잔 그 두 분이 이제 그 프로미티안 액션이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나옵니다. 그분 둘이 하는 그 채널인데 제가 그거를 가끔 봐요. 빅터 그 빅터 데이비스 헨슨인가 그분 것도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조금 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거를 가끔 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나. 근데 매우 정확해요. 이 할머니 둘이 프로미티안 액션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내용을 여기다 좀 덧붙일게요, 제가. 그래서 트통이 또 이 채널에 링크를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채널에서 그 이란 석유 관련 내용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미리 밑밥을 깔아놨죠, 여러분. 뭐 얼마 전에 그 페트로달라의 이제 페트로달라가 이제 사양길로 들어섰다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이 수잔하고 바바라가 수잔이 한 그 얘기를 좀 하면은 그러니까 이분들의 얘기가 맞다고 트통이 링크를 했으니까 공유했으니까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제가 이번에 호르무즈 얘기도 참 설명을 참 잘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여기다 잠깐 끼워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 이란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얘기를 매우 자세하게 잘 아티큘레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란의 석유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오래전부터 영국이 어떻게 개입을 했고 그 다음에 CIA가 이후에 어떻게 개입하면서 혼란을 일부러 만들어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여성들이 같은 내용을 얘기하면서 설명을 잘했는데 특히 석유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프리미엄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가격의 프리미엄이 어떻게 붙는지를 잘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미엄은 리스크 위험 부담 뭐 리스크 위험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석유를 운송하거나 생산하는 과정에서 테러 공격이나 기타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 비용이 가격에 추가로 덧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보험 같은 개념인데 딱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석유 리스크 프리미엄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10년에 한 번씩 10년 동안에 10조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10 trillion dollars.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MI6나 런던 금융권, MI6는 영국의 정보기관 얘기예요. 그래서 MI6 런던 금융권, 바티칸, 그리고 미국 내 정보기관 및 이른바 딥스와 연결된 그들과 이 자금이 철저히 연결돼 있고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오랜 기간 동안 확보를 해왔고 이를 통해서 그 돈 가지고 전쟁도 일으키고 기밀 프로젝트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협박을 하는 데에 돈이 쓰여지고 정치인을 매수한다든지 상원, 하원, 총리, 각 나라의 대통령, 내각의 구성원, 그 다음에 lawmakers, 입법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움직이는데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등등등 그럴 때에 이 10 트릴리언 달러를 벌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마다 10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이런 활동을 가능하게 했고 이를 통해서 세계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유라는 게 얼마나 그들이 돈 만드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 수단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석유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으로 설계된 테러 경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아주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구조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설계를 해서 테러 경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 트통이 뭐 미국이 지고 있다고 하는 그 어불성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 오래된 페트로달라 시스템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트통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웃기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 바바라 보이드다 여기 지금 이제 이름이 생각이 나세요. 바바라 보이드는 수십 년 동안 이른바 제국의
여기에 제국이라는 거는 이제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영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국의 거대한 임피리얼 그레이트 게임을 그들이 이제까지 해왔고, 석유를 이용해서 위기를 만들어내고 또 전쟁도 일으키고 주권 국가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이렇게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핵심, 그런데 그게 이번에 이란 공습으로 트통이 이렇게 일을 감행하면서 그게 다 와해돼 버리고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박수 한번 짝짝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엄청나게 좋은 소식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어떤 이 안에 레이어 안에 들어있는 이런 속뜻,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일반 미디어가 전하는 바보 미디어, 그 바보 멍퉁구리들이 얘기하는 뭐 미국이 지금 지고 있어, 트통이 어떻게 계획도 하나도 없이 일단 가서 공습을 했는데 엑시 플랜도 없고 저게 뭐 계속 몇 년이고 얼마고 전쟁이 갈 건데 저렇게 나오지도 못하고, 트통은 저러다가 무기도 지금 많이 비축해 놓은 게 없는데 탄약도 없는데 트통은 지금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얘기했나 오늘 얘기했나, 제가 산에 위에 올라가서 무뚝 그 봉우리에 올라가서 밑에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가소롭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간쯤은 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한 내레이티브를 여러분들이 넘어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흥분하지 말아야지 제가 이거는 좀 곁길로 좀 나갈게요. 지금 있었던 일이라 좀 공유하고 싶은데, 제가 오늘 잠깐 이제 나갔다 왔는데, 이제 운전을 하는데 날씨가 얼마나 화창한지 아주 그냥 굉장히 햇빛이 따스하면서 아주 굉장히 맑은 아주 화창한 그러한 아주 하늘도 구름 하나 없이 파란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나갔는데 제가 지금 또 약간 좀 감정상으로 근데 걔가 너무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 너무 그냥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죠. 그냥 갑자기 마음이 벅차오르고 여러 가지 정말 나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따스한 햇빛을 보면서 너무 주님께 감사해서, 제가 그냥 운전하다 말고 차를 잠깐 세워놓고 두 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가끔 제가 이렇게 주로 운전하면서 이렇게 울컥하고 하나님께 그냥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나한테 오늘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고 그거 아닙니다. 근데 그냥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거 녹음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울다 웃으면 어쩌게 된다는데 하여튼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들으실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 제가 말하는 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이해하실 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많은 주님께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거 다 좋은 일이죠.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비를 보내고 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마르다는 손님 온다고 음식 차려서 대접한다고 막 부엌에서 동분서주하고 그러는데, 마리아는 그냥 세상 사람의 눈에서 보면 좀 얌체잖아요. 그냥 예수님 앞에 탁 그냥 바로 그냥 바짝 붙어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라도 더 드리려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냥 그런 동생이 너무 그냥 꼴보기 싫은 거죠. 여기서 무슨 말을 하려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맞춰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꽂혔을 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 순간이 바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하면서 자꾸 울먹울먹거리는데, 아이고,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매일 이런 순간이 매일 있으면 우리는 뭐 따로 따로 이거 뭐 엔돌핀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오늘 그런 일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순전한 마음으로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아까 그 프로메티안 액션에서 얘기한 그 아주머니 두 분이 얘기하신 그 분들 얘기를 좀 공유했는데,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트통이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everything is under his control. 그 다음에 이란과 관련된 10조 달러 규모의 테러 프리미엄이 이번에 이제 더 이상 걔네들이 그 10조 달러 못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경제 전략이 완전히 이란 공습으로 완전히 그 승리를 이끌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이란이 그 걷어내야 될 그러한 거악의 그 장소다, 그런 얘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남겨놨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또 소식이 나온 대로 정해지지만, 우리는 또 지금 쿠바는 뭐 아예 전기가 다 나가고, 쿠바는 뭐 그냥 그야말로 쿠바는 뭐 트통이 아예 뭐 거기는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지가 넘어져 뭐 이랬으니까 크게 뭐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뒤가 누구하고 일사불란하게 하냐면 마르코 루비오가 이제 쿠바 이민자의 이민자가 아니죠, 망명이죠. 그때 쿠바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제 망명한 도망 나온 사람들이에요, 미국으로. 그 미국의 마이애미하고 그 쿠바하고 되게 가깝습니다, 여러분. 배 타고. 그러니까 그때 뭐 배 타고 다 도망 나온 거죠. 근데 그러한 그 쿠바에서 온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마르코 루비오가.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그 대화를 이면 비하인드 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트통의 고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피로 나바로인데, 이 사람이 일기 때는 USTR 무역 대표부를 맡았었어요. USTR 트레이드 레프리제너티브의 약자인데,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어드바이서로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 1기 때 트통 행정부에서 일하다가 2기에 넘어와서 계속 일하는 사람 불과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피로 나바로, 그 다음에 지금 CIA 국장하는 레클리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데퓨티 치프 오브 스태프, 두 번째인 그 2인자인 그 비서실장 하는 그 누굽니까? 갑자기 아이고, 갑자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 머리 이렇게 대머리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스티븐 밀러인데 그 사람 그렇게 3명 정도 일기에서 일하다가 지금 2기 때도 일하는 사람 그 몇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지 와일스가 이제 스티븐 밀러의 보스죠. 비서실장 대퓨리입니다. 대퓨리. 치프 오브 스태프는 수지 와일스고. 그래서 그 피로 나바로 얘기하다가 이제 지금도 곁길로 갔는데, 그 피로 나바로는 이제 이란 테러 프리미엄이라고 그거를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10조 달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 경제를 통해서 10조 달러가 어떻게 추출이 됐는지 그거를 피로 나바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왜 이란이 40년 동안 이런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러한 것이 그 의문이 확실하게 의문에 답을 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 그의 팀이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질질 어떠다가 공습 시작했는데 질질 끌려다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아까 말씀 다 드렸죠. 그래서 세상에 완벽한 통제라는 건 없지만 가능한 한 최대의 통제를 하고 있고, 그 아까 말한 그 트톤과 걸프 국가들이 이미 구축하고 있는 뉴클리어 센츄리, 핵 중심 시대라 그래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 리차드 닉슨 대통령 때 1971년이에요. 브레튼 우즈 체제를 붕괴시킨 이후에 월스트리트와 런던 금융 중심가는 하나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선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페트로달라죠. 그 뭐 페트로달라 얘기는 이미 여러 번 했고, 그래서 이것은 중동 석유 채굴을 기반으로 한 투기 구조고, 런던은 전 세계 석유 가격 책정, 보험, 운송의 중심지가 됐죠. 그래서 1979년 이란 혁명이 생기면서 이 시스템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종교적 열정에 기반한 강경 정권이 등장하면서 지속적인 긴장과 갈등 상태가 유지되었고, 이 딥스가 이렇게 일부러 만든 거예요. 동시에 그 자산들을 런던의 부동산과 자선산 단체들을 통해서 보호되었고, 피로 나바로가 말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고에서 그 사람이 조그맣게 말한 이란 테러 프리미엄이라는 걸로 설명을 잘 했습니다. 그는 이란과 관련된 긴장이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는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다시 또 한번 반복해서 하고, 그래서 전 세계 해상 석유 운송의 4분의 1이 페르시아만을 통과하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공급 차질 위험을 가격에 반영해서 그 프리미엄이 붙였다는 거, 위험도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얘기고, 석유 시장은 보험 시장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위험이 크면 클수록 프리미엄이 커지죠. 그래서 나바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나바로는 경제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란과 관련된 긴장이 평상시에도 배럴당 5달러에서 15달러를 추가로 붙게 만든다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25년 동안 그것이 이런 구조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막대한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트통의 그 프랑스, 뭐 호주, 한국, 일본 뭐 그런 나라들에게 그 호르무즈 해협을 그 유조선 그거에 조금 이렇게 선박을 보호하고 그러는데, 그 군함을 좀 보내라 이렇게 하고 이제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뭐 각국 나라마다 뭐 반응이 뭐 뜨뜨미지근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뭐 한국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근데 그 미국에는 에너지 독립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은 거기서 뭐 호르무즈 해협을 관련 있는 석유가 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니네들 석유 사가는 애들, 거기 통과해야 되는 그 나라들이 니네들이 좀 니네 거 좀 뭐 군함 보내서 니네들이 그 유조선을 좀 보호해 하고 얘기했는데, 그 뜨뜨미지근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트루소셜에 뭐라고 올렸냐면, 그냥 제가 패러프레이즈 하자면 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뭐 내가 40년 정도씩 나토는 뭐 그거는 뭐 그렇게 뭐 미국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뭐 시큐리티를 안전을 보호해 줬더니 나토는 그 모양이고, 그리고 뭐 또 다른 나라 뭐 40년씩 그렇게 그 나라를 보호해 줬더니 뭘로 별 반응이 없고, 그래서 내가 거기선 그렇게 쓰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걸 패러프레이즈 하면,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그냥 큰 기대도 안 했는데 결국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니네들 그러더라. 알았어, 이제 니네 뜻을 알았어.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뭐라고 썼냐면, 그래, 이제 사실 필요는 없어. 이제 우리가 뭐 니네들이 그렇게 뭐 뜨뜻미지근하게 나하고 뭐
안 보낸다 그러면 필요도 없어. 그런데 그거는 그 나라들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그 유조선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들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통이 이번에 그러한 바라지도, 그러니까 트통의 전략이 이런 식이에요. 그거 특히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확 던져놓은 거죠. 예를 들면 얘네들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근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네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거 뭐 안 보내주고 뭐 일본은 좀 뭐 보낸다니 어쨌든지 뭐 논의를 하고 있다느니 어쨌든 좀 액션을 좀 취하는 듯하게 보이는데 트통이 그냥 지금 뭐 필요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의 레버리지를 또 얻는 하나의 어떤 지렛대, 나중에 사용할 지렛대 하나 마련한 것처럼 보여요. 이건 저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트루소셜에다 썼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오늘 방송 녹음을 하루 전에 하는데 제가 요 뒤에 내용은 더 또 내일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털스 게벌드 얘기 등등 이게 자꾸 밀리네요. 뭐 여러분들한테 뭐 궁금증만 야기시키고 지금 제가 그러는데 하여튼 뭐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매일 요새 매일매일 방송하니까 여러분들 뭐 궁금해도 하루만 지나면 방송 나갑니다. 여러분 정말 들어주시느냐고 고생들 하셨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여러분들 멤버 부탁드립니다. 또 이미 하셨던 분 내가 방송 들으니까 뭐 라라 방송 내가 이거 열심히 들어야 돼. 나 여기 이거 너무 나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줘. 그러면 여러분들 멤버로 또 업그레이드 해주실 분들은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후원을 부탁드리고 카카오뱅크의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라나였습니다.